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8일 날 인천에 박경석 사주교실을 열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주 내용은 사주 척경으로 하는데 1권에서부터 6권까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통 우리가 이제 명리라고 하는데, 명리가 내용이 사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주명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명리가 주역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보통 주역명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강대학원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지가 이미 3년이 넘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사주측경을 가지고 약 한 20년을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동강대학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전부 다 논문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방식을 쓴 거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 사주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실제 풀이하는 거하고 거의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사주풀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주풀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사주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여러 책을 배우는데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사주풀이를 잘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관점인데, 보통 몇 년을 배우고 나면은 자기가 최고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해요. 사주하는 사람은 거의 다 마찬가지고, 주역하는 사람은 마찬가지고, 조금 배우면은 어느 정도 그 속에 지식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양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24년을 공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있어요.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주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리로부터, 명리에 관한 책은 모든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원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풀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얼마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사주풀이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론적으로나 풀이하는 경험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이 방향이 주로 풀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사주명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주명리, 그러니까 사주로서 이게 명의 이치를 갖다가 배우는 것을 우리가 사주명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주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명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이렇게 하면, 원래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원래 이 주역이 유명했었죠. 주역은 이 주나라 역이라고 해가지고 주역입니다. 주나라 역이 이 천에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라가 있었고, 또 다시 은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 역도 있었고, 은나라 역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주나라에서 사용한 여기 주역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 우리가 역학을 한다. 사주를 해도 역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는 사주를 하는 거지 역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역학은 원래 음양론이에요. 음양. 음양론이고 사주는 그 소위 얘기하는 명리. 그 사주가 들어가야 이게 그런데 이 사주 명리는 오행명리예요. 오행명. 그러면 이 오행론이 언제 생겼는가? 오행론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중국 역사를 보면은 주나라가 쭉 지탱을 거의 주나라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주나라 이후에 이 유명무실하니까 이 소액은 중국 전체가 소용돌이와 저는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가 거의 10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있어요. 1000여 년. 그런데 춘추 시대 500년, 전국 시대 50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에게는 중간 이 시기에 소에게는 오행론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행론에 대해서 이게 중국에서부터 발전됐어요. 근데 사실은 오행론을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500년이 쭉 흘러다가 이게 한나라가 세워졌는데 한나라가 BC 거의 3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한나라에서 처음에 만들어져가지고 이 오행론이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나라 전체가 오행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사주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주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당나라 때부터 당나라, 이 한나라, 그리고 뭐 여러 나라가 부침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데 당나라. 이 당나라 이때 소위 얘기는 사주가 됐는데 이것 보고 고법사주라고 해요. 근데 고법사주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갑차우축, 해중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오행하고 좀 틀려요. 제가 이제 그 원래 그것을 논문을 쓰려고 고법사주에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자꾸 써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이 논문을 심사할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가 결국 육회점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주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빈약하다 이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 당나라 때부터 고법 사주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한나라부터 강해져가지고 이 고법 사주가 이게 당나라 때 나왔어요. 당나라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된 것이 이렇게. 그래서 송나라를 거치면서 이 소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을, 송초 요 시기에 소에게는 그 고법사주 이후에 우리나라 소에게 신법사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신법사주가 뭐냐?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연애자평. 이게 소에게는 그러니까 고법사주에 아주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다 털어내버리고 이 소에게는 자평이라는 사람이 연애자평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래서 갑자기 사주가 고법사주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사실은 고법사주 내용이 우리나라 저기 이시조선 말기까지도 전부 다 고법사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소에게 일제시대도 고법사주를 전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고법사주에 대해서 소에게는 풀이를 해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이 먹혀들어가지고 안 해가지고 제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육효학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육효학도 이게 전부 다 오행한 거예요. 사실은 이 주요 음양학에서 소위에게는 춘추 전국시대에 오행론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것이 그 소에게는 음양론에서 플러스 오행론으로 이렇게 번복이 된 거예요. 번복이 된 것이 소에게는 오행론이 발전해서 그 경방이라는 사람이 이게 소에게 육효하고 지금 현재의 육효하고 그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육효학을 논문을 썼는데 이게 그 육효학은 뭐냐? 경방에서 비롯이 그 육효학을 육효점을 쳐니까 이게 전부 다 기룡하고 여러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으니까 경방이 이제 왕을 보좌하면서 상당히 신임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도 중국이라는 그 나라 조정 안에 항식, 간신과 충신이 서로 양립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충신이 살아남아가지고 거기를 지배하다가 어떤 때는 간신이 완전히 지배를 해가지고 충신들이 전부 다 몰락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광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40살이 채 넘어서 그래도 이 사람부터 그 소위 간신병 그 모함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전부 다 연관성이 주요 그 음악론을 공부를 하고 경방의 교양을 공부하고 또 고법사주를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 공부를 해도 상세하게 투여하고 이 발전시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법사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책이 계속 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나는 이 이론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것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연애자평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신법사주라는 게 이제 하나 그 자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이 고법사주는 점점 멀어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 이 사주첩경은 이석영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이 사주첩경은 그 내용이
첫째, 연애자. 두 번째, 삼명통일. 세 번째, 영리정돈. 그 다음에 후통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 뭐 있는데, 삼명통일은 족천수. 이것을 전부 다 혼합해가지고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이것이 사회학경이 이석영 선생님이 아마 1968년쯤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여기 그 사회학경 1권부터 보면은 1권부터 6권까지 있다 보면은 그 앞에 이 머릿말이 계속 나와요. 선. 여기 것을 전부 다 읽어보면은 그 내용에 이제 책에서 이것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하자고 만들어져 있고 1권의 두 번째 그 발문이라고 써져 있어요. 발문이라는 것은 이석영 선생이 네가 계속 내 뜻을 이어가지고 이 명례를 계속 발전시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발문에다가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걸 쭉 써놨어요. 그 김석환 씨라고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사실은 그 종로구청 뒤에 보면은 그 민원실 후문에 철학관을 하고 있는 차정남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이 양반이 여기 김석환 씨하고 같이 이제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나는 그 양반한테 사주를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느냐?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역수련 옆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 역수련 옆에 가면은 이게 사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상, 다음에 풍수, 뭐 좀 다 배워요. 5과목을. 소위 6교까지. 그래가지고 월요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날 화, 수, 목, 금요일날까지 5일간 매일 2시간씩 그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이 있을 적에 6개월을 받았어요. 6개월을 봐가지고 시험을 봐요. 자기가 이제 뭘 하겠다, 뭐 명령하겠다, 뭐 풍수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자격증을 거기서 줘. 그러면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런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선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2차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 2차 공부를 할 적에 제가 이제 뭐라고 해요? 그때 공부를, 딱 이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그때 3년을 공부를 했죠. 이 책을 가지고. 근데 이 책을 가지고 3년을 공부하니까 이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책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남전도 시장에서 철학관을 열었어요. 남전도 시장 안에. 처음에는 아주 잘 됐었죠. 그때 어느 날 딱 맥히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동두천까지 가가지고 동두천 산에 베껴가지고 5년간을 내가 이 책을 읽었어요. 다시. 그때 읽은 것이 300번이었어요. 거짓말 않고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할 때까지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완전히 이해가 됐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에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통계를 쭉 내가 내보니까 이 한 권을 하루에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는 통상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2시간을 공부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1권부터 6권까지 딱 6일간 공부를 하고 나면 딱 6일을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7일 되는 날에 일요일 날이니까 일요일 날에 그 동서천 산 관광지니까 노상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300번을 딱 읽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나 가르쳐준 차정남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300번 읽고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야말로 놀라더라고요. 대단하다. 자기는 전부 다 50번도 안 읽어봤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300번을 다 읽고 내려오는 애예요. 사실은 이 책에 대해서 이게 읽다 보면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물론 이제 한문으로 전부 다 됐기 때문에 한문도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전부 이게 무슨 잔지를 다 알아야 되고 또 한문으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좀 알아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복잡한 것이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제 제가 가르쳐주면 저는 제가 전부 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를 했고 이게 다 해석도 할 수 있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가르치기가 쉬운 거죠. 예, 무려 이제 제가 한 15년을 가르쳤어요. 이 책으로 막 해서 지금까지 쭉.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밖에서 철학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책을 배우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밖에서도 명리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완전히 고전이 소위 얘기를 이 고전 하나하나 이것이 전부 다 내용이 망라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상당히 내용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만 반복해서 보면은 사조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풀이를 할 줄 알아요. 풀이. 사람이 내 사주가 이랬습니다. 그럼 딱 보고 풀이를 할 줄 알았는데 풀이를 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적행 가르치는 주안점은 풀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주 원국하고 그 다음에 대운하고 그 다음에 세운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상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쩌면 상처받는다. 왜? 하도 봐가지고 그냥 보만 하고 사주를 딱 펼쳐놓으면은 이 사람의 운세가 어쩌다 그냥 그게 뭐냐? 오랫동안 반복해서 습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주명리를 하는데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오해. 소위 음양론에서 우리가 음양이 이제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에요. 이제 음양론에서 다시 더 첨가가 돼야 되고 오행론. 오행론은
아시다시피 똑같은 함수. 그런데 이 오행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처음에 하은주 시대에 소액이 날짜를 하네. 천간과 지지, 이 소액이 천간, 지지 하나 60갑자, 소액이 60갑자. 여기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그 60갑자가 이것은 소액이는 하나할 때부터 나왔는지 은나라 때부터 나왔는지 이건 전부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국의 황제가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60갑자를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60갑자는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천간은 소에게 가, 울, 병, 정, 우, 기, 경, 신, 임, 개 이거고 이제 소에게 지지를 사, 초, 임, 묘, 진, 사, 오, 이, 신, 유, 술, 해. 그래서 천간 10개 하고 지지 12개를 딱 받아가지고 이것을 천간과 지지 조합을 하고 조합을 하면 60갑자가 나오잖아요. 이 60갑자, 그러니까 천간에 목화토금수를 대입하고 지지에 목화토금수를 대입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에게는 목화토금수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60갑자와 네다섯씩 소에게는 이 오행이 이제 소에게는 이게 포함이 돼버린 거지. 처음에는 여기가 오행이 안 입혀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기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 나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최초에 이 나라를 만드는 황제라는 사람이 받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나라가 어지러운데 다스리려고 할 때 이것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받아가지고 소액이는 은나라 때는 날짜로 갑자기 을축일 병인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행이 입혀지질 않았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아까 오행론은 춘추 전국시대에 그 중간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행은 여기다가 입혀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소위에게는 나는 해, 그 다음에 나는 달, 나는 날짜, 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소위에게는 사주를 만드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출생 연월 일시에 의거해서 이 소위에게는 사주, 그러니까 연월 일시, 이게 4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60갑자를 세워가지고 만든 것이 사주. 이 사주가 이제 소에게는 오행이 입혀졌다. 그러면 사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사람은 기름과 모든 것을 알 수 있냐? 자,
사주 오행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주 오행은 사람이 태어난 날, 달, 일자, 시간 요 오행을 가지고 이제 가늠을 하는데 여기를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니까 이 소위 사주 이것이 이제 연월일시가 연월일시.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그래서 고급사주에는 전부 다 어디가 주가 되느냐 연이 주가 됐어. 그다가 실법사주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는다 해가지고 나중에 일간이 주가 돼. 그러니까 사주하고 명리라는 것은 소위 연, 월, 일, 시, 오행, 연월, 일시, 오행이 서로 생하고 극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제지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이 생극체화의 세화를 이어오면서 나타내는 소에게 기룡 화복 요수 장단 소수장단을 알아내는 이치 이것을 사근명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에 이 공부를 할 적에 기룡화봉을 알지만 죽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냐. 그건 하느님밖에 모른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죽는 날 언제까지 또 언제 죽겠다고 하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용신이 사공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 다음에 오온독보, 사한독보에 나오면 계속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죽는 날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대운을 보고 세운을 점검하고 하면은 언제쯤 죽겠다. 이제 이것이 대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죽는 날 요것만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 죽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기 특기를 살려는 거지. 그러니까 딱 언제 죽을 거니까 죽을 날짜 특별히 돈을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날을 알으면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사람 요새는 그렇잖아요. 치매를 걸려가지고 10년을 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모 같은 사람은 보통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병수발을 했었는데 걔가 시집을 못 갔어요. 그렇게 피해를 줬어요. 사실은 요새 요양병이라는 거지. 그게 고려장이거든. 현대판 고려장. 뭐 자주 병원에 모셨다고 이렇게 고려장 보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 갔다 오면 벌써 치매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이 하는 친구가 그 사람은 자연치유학과 나왔는데 치매를 고친대요. 그래서 치매 고치려고 그 논문을 쓰려고 그 치매 걸린 사람이 있으면 또는 신처인 사람들 소개해달라고 치료를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겠다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나와가지고 강의를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나와가지고 처치를 받고 치매를 안 걸린다고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요새 현대병에서 치매,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 참 콜레스테롤이 많고 고지혈증이 혈압이 높고 관절이 아프고, 남자들은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오줌을 못 써. 이게 나이 먹으면 다 병이 한꺼번에 다 옵니다. 그런데 사주를 연구를 하다 보면 운세, 기룡화목과 요수장단,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약하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디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는 사주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다 시계를 하나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뭐 1시간 공부하고 나가지고 한번 쉬고 해. 하여튼 10분만 쉬었다. 네.